7화 예고편, 짧은 몇 장면인데도 소름이 쫙 끼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친 김경애를 태주가 직접 수술대에 눕히는 장면, 그리고 병원 밖에서 그 안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 노만이의 모습까지요. 그런데 만약 수술대 위에서 두려움에 떨던 김경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시켜서 한 거예요. 이 한마디만으로 지금까지 봐온 이 사건의 그림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오늘은 세윤의 납치극이 정말 노만이 혼자만의 범행이었을지 순수 추리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단서로 추리하는 순수 추리이니 뇌 편하게 들어주시고 같이 추리해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김경애는 그냥 하루아침에 나타난 인물이 아니었어요. 세윤이 감금돼 있던 그 방, 바로 옆방에 이순자라는 이름으로 몇 화에 걸쳐 있었던 거잖아요. 세윤에게 겁을 주고 힘들어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단순히 세윤을 감시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다른 사람인 척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CCTV로 지켜보기만 해도 충분했을 텐데. 김경애는 직접 세윤과 같은 공간에서 며칠을 함께 지내며 진짜 피해자인 것처럼 세윤의 감정까지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카메라에 잡힌 김경애의 실제 모습은 소름 그 자체였습니다. 옆방 너머로 들려오던 목소리는 분명 불쌍하고 겁에 질린 듯 했는데 그 순간 화면에 비친 모습은 의자에 앉아 태연하게 목도리를 뜨며 과자를 먹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겁먹은 목소리와 여유로운 손짓, 이 극과 극의 온도차가 오히려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연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흔히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두려움과 고통을 지켜보는 것 자체에서 어떤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죠. 자신이 겪었던 결핍이나 고통을 남이 더 큰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잊는다는 겁니다. 김경애가 저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세윤의 두려움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 정도 공을 들이는 사람이라면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조연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이 판 전체를 설계한 쪽에 더 가까워 보이거든요. 노만이가 몸으로 뛰는 역할이었다면 김경애는 세윤의 심리를 가장 가까이서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더 소름 돋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만이도 김경애도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만이는 동네에서 평판좋기로 소문난 컴퓨터 학원 운영자였습니다. 친절한 말투에 다정한 인상.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누군가를 납치하고 죽일 사람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김경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윤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모습을 떠올려 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이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람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만이는 세윤의 목을 조르려 하고 김경애는 자기 남편에게 가서 죽이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죠. 이 차이가 섬뜩합니다. 겉모습과 실제 행동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사실 이건 실제 강력범죄 사례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주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도 어쩌면 그 지점을 그대로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평범함이라는 가면을 쓴 두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훨씬 많은 일을 벌여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건의 주범을 노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6화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죠. 몸싸움 중에 김경애가 다치자 노만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순간 김경애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위로가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가서 죽이라고요. 사람 목숨이 오가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노만이는 김경애의 그 한마디에 곧바로 움직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김경애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요. 이게 단순히 부부 사이의 합이 잘 맞는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확실히 끌려다니는 관계로 보이시나요? 저는 후자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그림을 완전히 다시 짜볼 수 있습니다. 세윤을 납치하고 옆방에서 위장까지 하고 몸으로 위험한 일을 도맡아 온 건 노만이었지만 정작 이 모든 판을 설계하고 지시를 내린 건 김경애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노만이는 어쩌면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니라
김경애의 가장 충실한 실행자였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왜 김경애가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이순자를 연기했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자기 손으로 세윤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고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쥐고 있던 사람이니까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추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7화에서 김경애가 우리도 시켜서 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진짜라면 이 사건에는 노만이도 김경애도 아닌 또 다른 배우가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런데 노만이와 김경애,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세윤을 노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 부부와 강태주, 고세윤 사이에는 접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누군가 이 두 사람을 세윤 곁으로 밀어 넣었다면 그 손은 어디서 뻗어나온 걸까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태주의 대학 후배이자 같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있는 차명희입니다. 차명희는 대학 시절부터 태주를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고백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지금도 가끔 태주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아직 지우지 못한 미련이 남아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차명희에게 태주가 세윤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세윤이 절대 놓아줄 생각이 없다는 것까지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보다 속이 타는 상황이 없었을 겁니다. 태주는 이미 이 결혼을 끝내고 싶어 하는데 정작 세윤이 붙잡고 놓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명희가 세윤을 떼어낼 가장 확실한 무기 하나를 조용히 꺼내든 건 아닐까요? 당신 남편이 당신을 죽이라고 했다는 그 한마디를요. 정말 세윤을 해치려는 의도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부터 두 사람의 연애를 옆에서 쭉 지켜봐온 차명희는 이 부부가 어지간해서는 쉽게 갈라서지 않으리라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태주가 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차명희가 대신 밀어준 거라면 어떨까요? 고백 한번 못하고 그 곁을 맴돌기만 했던 사람이니 이제라도 태주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길 바랐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노만이와 김경애는 왜 이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을까요? 단순히 시켜서 했다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히는 게 둘 중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차명희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던 환자였을 가능성입니다. 의사와 환자, 이 관계라면 차명희는 이들의 가장 깊은 약점까지 이미 들여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며 나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정체를 철저히 감춘 채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확실한 대가까지 얹었다면 어떨까요? 돈 많은 집안이니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줄 거다. 이런 제안이었다면 노만이와 김경애가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맞아떨어지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노만이는 세윤에게 당신 남편이 당신을 납치하라고 시킨 거예요 라고 했고, 김경애는 당신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라며 몰아붙였습니다. 두 사람이 입을 모아 강조한 건 똑같았습니다. 당신이 헤어져 주지 않아서 당신 남편이 당신을 납치하라고 시킨 거다. 당신 남편은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태주를 나쁜 사람으로 각인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입은 다르지만 겨누는 방향은 정확히 하나였습니다. 태주는 널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놓아줘라. 얼굴 없는 누군가가 미리 대사까지 짜서 쥐어준 거라면 노만이와 김경애조차 자신들이 누구의 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몰랐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김경애가 이순자인 척 연기하고 있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흘렸었죠. 남편에게 납치범이 연락했는데 아내가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겠다고 했다고요. 이순자였을 때조차 목적은 하나였던 셈입니다. 남편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 그렇다면 7화 수술대 위에서 겁에 질린 김경애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선생님, 오해예요. 이거 다 오해예요. 우리도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돈 준다고 해서 한 거예요.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태주와 세윤 앞엔 답이 아니라 더 큰 미궁이 놓이게 되는 셈이죠. 물론 여기까지는 단서로 추리해 본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의문 하나, 노만이와 김경애가 왜 하필 이 부부를 골랐는지에 대한 그림 하나는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단서를 짚어보니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얽힌 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만이와 김경애 뒤에 정말 누군가가 있는 건지, 있다면 그게 정말 차명희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짐작도 못한 또 다른 인물인지 앞으로도 계속 단서들을 모아서 추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정말 노만이와 김경애 둘만의 범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손이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도 들려주세요. 본방으로 함께하고 리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 있다였습니다.